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 22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 상황이 되면 아까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처음 해외 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주식에는 없는 양도소득세가 미국에는 22%나 되다 보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하면서 절세 방법 4가지, 비과세, 손익통산, 배우자 증여, 마지막 법인 투자까지 알아볼 거고요. 각 방법의 주의점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미국 주식을 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 양도소득세 2가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미국 주식 경우 기업에서 배당을 받을 때 15% 원천 징수하고 받잖아요. 이때 내는 세금이 배당 소득세입니다. 11월 15일 리얼티인컴에서 받은 배당금을 보면 세전 103달러, 세후 87달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15%를 현지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따로 세금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금 2천만원 이하일 때 얘기지만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다른데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22%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4년 1월 애플 1억 원을 매수했다면 현재 가격은 1억 3천만 원인데요. 매매 차익 3천만 원에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2,750만 원의 22%인 60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매매 차익이 1,000만 원일 때는 165만 원, 5천만 원일 때는 1,045만 원, 1억 원일 때는 2,145만 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금액이 커질수록 비과세 혜택은 미미해지다 보니 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절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매년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주식은 장기 보유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매년 매매 차익 250만원까지는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에 1,000만원 하는 주식이 매년 250만원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해 주식을 매도 후 재매수하는 전략을 썼다면 내야 하는 세금이 0원인데요. 만약 4년 뒤에 전략 매도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1,000만원이다 보니 165만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평단가가 매해 올라가다 보니 보이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벌었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매해 250만원 비과세를 받아야 마지막 차익 실현 금액이 적어지므로 꼭 매해 비과세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주의점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도 차익 기준인데요. 이게 매도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매도 후 3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31일에서 최소 3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빠듯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일주일 전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25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추후 가산세도 없다 보니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절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손해와 이익을 합쳐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매매 차익이 250만원보다 크다면 지금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올해 총 수익금을 낮출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애플을 500만원에 매수했는데 800만원에 팔았다면 매매 차익이 300만원이다 보니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종목으로 리얼티인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5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손실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익통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리얼티인컴을 팔고 재매수를 하면 애플 300만원 수익과 리얼티인컴 마이너스 50만원을 합하면 250만원이다 보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2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먼저 비과세만큼만 손해본 금액을 팔았다가 재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매수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인데요. 리얼티인컴이 올해는 450만원으로 하락했지만 계속 보유하는 것 자체가 상승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결국 상승 후 매도를 하게 되면 내려간 평단가 때문에 해당 주식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비과세 이상 매도 후 재매수함으로써
평단가를 낮추는 건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매매 차익 계산 방식인데요. 선입선출과 이동평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고에서 확인되는 단가는 이동평균 방식인데요.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을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낮아진 평균 단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이동평균 방식입니다. 선입선출 방식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로만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1년 100만원 한 주, 22년 130만원 한 주, 23년 200만원 한 주, 24년 150만원 한 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올해 말 200만원일 때 한 주를 매도했다면 계산 방식에 따라 매매 차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선입선출 방식은 가장 오래전에 매수했던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도 차익은 100만원인데요. 이동평균 방식은 모든 주식의 구매가를 평균 내기 때문에 평균인 145만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동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다 보니 매매 차익은 65만원으로 낮아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장고에서 보는 수익률은 이동평균 방식이다 보니 이것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알고 보니 선입선출 방식이어서 매매 차익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미국 주식의 특성과 계산하기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이동평균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매차익 계산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마다 채택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선입선출 방식을 쓰는 증권사는 미래에셋,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이 있고요. 이동평균 방식을 쓰는 증권사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선입선출 방식이 불리하다면 이동평균 방식을 채택한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매매 차익이 매우 커서 양도세가 큰 경우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는데요. 이때 취득가액을 양도 시점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로 인정하다 보니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엔비디아를 1억에 매수해서 5억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4억이잖아요.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8,745만원입니다. 이건 손익통상과 매 비과세를 받는 방법으로 낮출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이럴 때 엔비디아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아내가 매도하게 된다면 취득가액 기준이 양도 시점 전후 2개월이다 보니 4개월간 큰 변동이 없다면 취득가액 5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양도받은 직후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0원입니다. 8,745만원이라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배우자 증여 후 바로 매도하는 방식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5년부터 증여 이후 2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최초로 그 주식을 산 가격으로 계산한다고 하니 바로 매도하는 방식은 올해만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미국 주식과 미국 ETF 양도 시점 취득가액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미국 주식은 양도 시점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미국 ETF는 양도 시점 종가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증여한 돈은 남편에게 돌려줘서는 안 되는데요.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양도 전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진짜 증여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발생한 매도 차익 기준으로 부과되는데요. 세금 계산법을 다 알고 있더라도 맞는지 의심되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대부분 증권사에서 양도세 시뮬레이션 가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내가 제대로 계산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증권사별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 신청 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신고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양도세 신고를 안 할 경우 가산세 20%를 내야 하고요. 금액을 줄여서 신고했다면 신고 불성 시 가산세 10%를 내야 하니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년 3월쯤에 제가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를 절감하는 네 번째 방법은 일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계좌는 ISA 계좌가 있고요. 나는 ISA 계좌 한도 금액을 다 채웠는데도 투자 금액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법인 투자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낸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법인세는 2억 이하까지 10%다 보니 양도소득세 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미 부동산이나 사업 등으로 법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기장료, 사무실 임대료 등 여러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답변 드릴 순 없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12월 31일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 오늘 영상 참고해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